안녕하세요.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TMF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유로에 이어서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이 같은 날 있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이거 좀 경기 놓쳤겠다 싶어서 딱 봤는데 네. 아직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딱 봤더니 이 사단이 또 났습니다. 예. 네. 콜롬비아 팬들이 결승전 티켓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르헨티나 팬들은 자기네들이 결승까지 갈 줄 알았다 보니까 미리 티켓을 샀어요. 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지난 네. 월드컵 때. 예. 네. 반면에 이제 콜롬비아 팬들은 결승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뒤늦게 구하려고 하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장 저기 이제 약간 개구멍 같은 데로 이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밀리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꼬맹이들이 저렇게 압사당할 뻔한 그런 위기 위험도 위험해요. 있었어요. 예. 진짜. 1시간 반 정도가 지연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구장에 들어온 티켓 없는 사람들 색출해서 이제 내쫓는다고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경기 전에는 이제 콜롬비아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요. 콜롬비아가 사실은 조별리그 3차전 브라질전. 네. 브라질전에서 브라질은 이겨야 사실은 토너먼트 8강에서 우루과이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경기를 콜롬비아한테 못 이깁니다. 네. 1대1로 비겼고 그 이후에 결국 브라질은 우루과이랑 만나서 8강에서 지고 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콜롬비아는 수월하게 토너먼트 올라가서 또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면서 결국 우루과이까지 꺾고 결승에 왔는데, 무뇨즈 선수가 팰리스 소속인데 오른쪽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상당히 또 좋은 역할을 많이 수행했거든요. 무뇨즈가 사실은 근데 징계로 못 나오는 상황에서 산티아고 아리아스가 대신 나왔지만 약간의 전력 손실은 예상이 된 상황에서 선발 라인업이 구성이 됐어요. 예, 무뉴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전에서도 골을 넣었었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죠.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랑 비교했을 때 딱 두 자리 빼고 큰 바뀐 게 변화 없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오타멘디 대신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선발로 나왔고, 몰리나 대신에 몬티엘이 선발로 나온 거 제외하면은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온 거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무뉴스 대신에 산티아고 아리아스가 나왔는데, 그래도 아리아스가 저는 괜찮게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롬비아가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가 사실 콜롬비아가 최근에 월드컵도 못 나오고 이러면서 밀려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스토르 로렌초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미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까 유로에서 델라푸엔테 감독도 사실은 축구 팬들에게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감독이 아닌데 우승을 시켰고, 이 로렌초 감독도 사실 코치 경력이 상당히 많은데 성인 대표팀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콜롬비아 대표팀을 맡기 전까지 프로팀 감독을 맡은 게 멜가르 딱 한 팀이 그렇죠. 전부였고, 그러고 바로 이제 콜롬비아 대표팀 감독에 부임하게 됐던 거였죠. 이 감독 부임하고 나서 이제 콜롬비아가 25경기에서 19승 6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감독 부임 전에도 3경기 무패 행진이었기 때문에 예? 합쳐서 결승전 앞두고 28경기 무패 행진. 근데 마지막으로 졌던 상대가 바로 이 아르헨티나였어요. 예, 공교롭게도 그랬죠. 그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 감독, 제가 사실 휴가를 갔다가 와가지고 뒤늦게 코파 경기, 콜롬비아 경기들을 많이 봤는데 경기가 좋더라고요. 상당히. 예, 저는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가 가장 경기 조직력적인 부분이 좋았고, 좋아요. 그 다음이 이제 우루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루과이가 비엘사 감독이니까 확실히 팀을 잘 만들고, 그리고 로렌초 감독은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는데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상당히 에너제틱하게, 물론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조금, 비엘사 감독의 우루과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압박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강조를 하고, 또 소유권 잃었을 때 어떤 다이나믹한 운영, 전환, 또 빠른 전진성, 이런 것들이, 다이렉트한 어떤 전환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화려한 기술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는 부족하지만 팀 전체 에너지를, 순발력을 갖춘 선수들과 함께 극도로 잘 활용하면서 좋은 팀을 만들어낸 이 콜롬비아였기 때문에, 사실 아르헨티나의 그 끈끈한 경기도 콜롬비아에게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경기 전에 또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25경기 무패를 이어오는 동안 상대 팀들이 쉬운 팀들만 착한 만난 건 팀은 아니었거든요. 독일 상대로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우루과이랑 2대2 무승부, 브라질한테 2대1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고요. 스페인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브라질하고의 조별리그 1대1, 이것도 저는 경기 내용은 콜롬비아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루과이하고의 준결승전에서도 콜롬비아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거였죠. 심지어 그 우루과이전에는 무뉴스가 거의 전반 막판에 퇴장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적 열세 속에서 오랜 기간을 경기를 했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였죠. 수비적으로 또 잘 버티면서 예. 네, 우루과이전도 잘 넘겼고 무패 행진 중에는 일본과 한국과 경기를 펼친 그런 기록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한국과는 무승부, 일본한테는 2대1로 이겼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만만치 않은 최근 경기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남미팀 바로 이 콜롬비아고요. 경기 내용적으로도 결승전에 그대로 표출이 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고 한 5분경까지는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 우위를 앞세워서 공격을 좀 주도를 했었거든요. 후에스타가 걷어낸 거를 엔소가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몬티엘이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크로스 올린 거를 이제 알바레스가 받아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었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콜롬비아가 밀리니까 전 여기서 진짜 로렌조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는 걸 느낀 게 바로 전술 변화를 가져가더라고요. 원래는 하메스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하메스를 약간은 중앙으로 내리면서 심지어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까지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메스의 양질의 패스, 롱 패스를 통한 역습을 상당히 잘 전개를 했었거든요. 콜롬비아가 역할 분담이 정말 잘 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메스가 킥을 뿌려주고 또 이제 루이스 디아스와 쿠르도바. 예, 루이스 디아스가 드리블을 치고 코르다바가 앞에서 조금은 비벼주고 싸워주고 레르마라던가 뭐 그 외 선수들이 2선에서 중거리 슈팅 가져가고 이런 식의 패턴들을 가져갔던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좀 메시에 의존하는 공격이긴 했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경기 시작하고 이제 5분경에는 다빈손 산체스의 패스를 아리아스가 받아서 전진 패스 줬고, 리오스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패스를 넘겨준 거를 루이스 디아스가 받아서 드리블로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다가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걸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선방을 한 거고요. 하메스의 프리한 영역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좀 주도권을 다시 되찾은 콜롬비아의 공격이었고, 리오스 선수도 이 선수 파우메이라스 소속인데 빅리그로 조만간 가지 않을까. 전 그리고 이온 아리아스도 상당히 좋은 선수더라고요. 예, 이 선수도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를 동시에 소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7분경에 콜롬비아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죠. 하메스가 롱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이제 그 오버래핑에 올라간 산티아고 아리아스가 이제 그 컵백을 줬고, 이거를 이제 그 코르도바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산티아고 아리아스가 무뇨즈가 빠진 그 오른쪽 수비 대신 나왔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네. 전반전에. 그렇죠. 하메스가 조금은 롱패스를 특히 이제 산티아고 아리아스한테 많이 연결해주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3분경에는 하메스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레르마가 이제 헤더로 연결을 했고, 이걸 이제 쿠에스타가 그대로 이제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거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막아냈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이제 한 5분부터 15분까지는 콜롬비아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디마리아를 왼쪽 윙으로 이동을 시켰고 데폴을 오른쪽 윙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데폴이 초반에 패스 미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들을 노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 때문에 데폴을 오른쪽 윙으로 돌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스칼로니 감독이 또 경기 운영을 공격 시에는 4-3-3처럼 예. 디마리아를 윙포드로, 메시를 프리한 영역에서 최전방 메시 파트너는 뭐 알바레스가 됐던 라우타르 마르티네스가 됐던 간에 전방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되, 데폴은 수비 시에는 측면 미드필더 역할을 플랫하게 맡으면서 두 줄 수비를 하지만 또 공격 시에는 중앙과 오른쪽 사이를 넘나들면서 그렇죠. 활동량을 많이 요구하는 운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4-3-3과 4-4-2를 또 병행하는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디마리아의 역할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더 밸런스 있게 맞추려고 한 것 아니었나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메시랑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굉장히 그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그래도 디마리아가 거의 오른쪽에 고정적으로 뛰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왼쪽에서 메시랑 호흡을 많이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트맵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경기 시작하고 15분까지의 히트맵인 거고 오른쪽이 이제 그 15분부터 메시가 부상 후 교체 아웃되기 이전까지의 히트맵인 겁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첫 유효 슈팅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메시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맥칼리스터가 그대로 이제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탈리아피코가 측면으로 패스 내준 거를 디마리아가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침투에 들어온 메시가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박스 안에 있었던 알바레스 발 맞고 굴절된 다음에 다빈손 산체스 발 맞고 다시 굴절돼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바레스 발에 맞지 않았으면은 골에 근접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전반전은 콜롬비아가 기본적으로 공격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디아스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로메로가 이걸 태클로 끊어냈는데 뒤에서 커버를 들어온 모이카가 받아서 그대로 횡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레르마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강력한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거를 이제 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손끝 선방을 해냈죠. 이번 대회 레르마가 사실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보다 다른 선수 같아요. 맞아요. 조금 거친 플레이도 좀 덜하지 않았나요? 덜하고 네. 중거리 슈팅도 더 정확해진 것 그러니까요. 같고. 콜롬비아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도 딱 맞게 올라와 있었어요. 다빈손 산체스 저는 이번 대회 베스트 11에 든다고 보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완전히 제껴지는 상황 같았는데도 그걸 등으로 이렇게 딱 막아내는 장면 보면서 놀랬습니다. 감독의 능력이라는 게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운영이거든요. 예.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달라 보이는데 레르마, 다비손 산체스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팬들이 다비손 산체스 토트넘에서 왜 내보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네, 터키 리그에서 뛰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반에 슈팅은 콜롬비아가 훨씬 많았어요. 전반전 슈팅 숫자는 8대3으로 2배 넘게 더 많았었고요. 유효 슈팅도 4대1. 심지어 콜롬비아는 유효 슈팅 아닌 하나가 골대 맞춘 거예요. 8번의 슈팅 중에 5개가 다 위협적인 슈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유율도 52대 48로 소폭이나마 앞섰다. 콜롬비아가 이번 대회 때 얼마나 좋은 축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83.3%였거든요. 이게 이번 대회 특정 팀이 전반전에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양 팀의 전반전 패스 성공률이 도합해서 89.2%였고요. 그리고 양 팀 도합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80.8%로 이 역시도 이번 대회 내내 전반전 기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랑 콜롬비아가 전반전에 상당히 그래도 수준 높은 축구를 펼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공격 전진 패스들의 정확도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콜롬비아가 후반전 초반에도 여전히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하메스의 킥이 있었던 거였죠. 하메스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이제 코르도바가 헤더로 패스를 내줬고 산체스가 그대로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에 좀 많이 넘어갔어요. 아쉬웠어요. 예, 좀 그러니까요. 프리한 상황처럼 보였는데 예, 약간 밸런스가 조금 그랬어도 충분히 타이밍 맞춰서 예.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약간 그냥 방아찍기 하듯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위에 맞고 떴죠. 네, 예. 이마에 딱 찍어서 유슈팅이 됐으면은 에밀리아 마르티네스도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예.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상당히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66분경에 메시가 이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제 교체 아웃됐던 거였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반전에 크로스 올리다가 좀 발목을 맞아요. 삐끗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참고 뛰다가 또 이제 수비를 쫓아가다가 다시 한번 삐끗하면서 결국은 교체 아웃됐던 거였죠. 메시 넘어졌을 때는 있었는데 물론 접촉이 있었고 발목 쪽에 약간 넘어지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약간 쉬려고 그러나 조금 호흡을 가다듬었다가 네. 하려나 또 일어나갖고 또 이렇게 짚으면서 또 다시 뛰길래 했는데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중간에 결국은 부상 때문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투입이 됐죠. 네, 니코 곤잘레스가 투입이 됐죠. 네, 그러니까 피오렌티나에서 상당히 뭐 스피드도 빠르고 움직임이 좋은 니코 곤잘레스가 들어갔고요. 왼쪽에서 상당히 이제 기동력을 좀 보여줄 수 네. 있는 또 그런 자원이죠. 72분경에는 또 몬티엘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주전이었던 몰리나가 이제 교체 투입됐는데요. 자연스럽게 포메이션도 4-3-3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니코 곤잘레스 들어가고 나서 팀의 전체적인 어떤 그 기동성, 네. 네 이런 에너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니코 곤잘레스가 진짜 결정적인 기회들을 좀 놓치는 상황들은 있긴 했었거든요. 있었죠. 하지만은 그래도 니코 곤살레스가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다 네. 보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그가 저희가 콜롬비아가 전반에 산티아고 아리아스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그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많이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히트맵을 보더라도 중앙에 있는 게 이제 그 니코 곤잘레스 왼쪽에서 뛴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디마리아가 나머지 시간은 오른쪽에서 뛴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콜롬비아는 89분에 들어서야 이제 첫 교체를 감행을 했습니다. 코르도바 리오스를 빼고 라파엘 보레와 카스타뇨를 넣었는데 일단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부진하기도 했었고요. 콜롬비아가 89분 들어서야 첫 교체를 감행했다? 이거는 확실히 교체 카드에서는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거기도 한 거죠. 경기 내용적으로는 콜롬비아가 상당히 에너지를 또 많이 쓰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65분 뭐 이후부터는 교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팀 에너지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교체 자원의 클래스가 마땅치 않은 거죠. 네. 네, 코르도바를 대신해서 라파엘 보레를 넣기에 뭔가 미덥지 않으니까 계속 코르도바를 좀 두고 게임 운영이 된 것이고 그것이 역시 스쿼드의 뎁스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좀 이 부분은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두란이 이번 시즌 에스턴 빌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 두란이 분명히 있는데 두란을 안 쓰더라고요. 계속 보레를 쓰는데 사실 보레는 분데스리가에서 실패한 선수인데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첼시도 영입 포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고. 아, 그런 건가요? 네. 이런 가운데 뭐 90분 정규 시간이 지나고 추가 시간 3분경에 아르헨티나한테 이제 빅 찬스가 한 번 있었거든요. 디마리아가 이제 코너킥을 올린 게 레르마 머리 맞고 뒤로 흐른 거를 이제 로메로가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니코 곤잘레스가 정말 로마크 슈팅 찬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홈런을 때리고 말았죠. 니코 곤잘레스의 아쉬운 점이죠. 결정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콜롬비아가 이제 연장전 전반 시작과 동시에 하메스 빼고 퀸테로를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하메스가 너무 많은 경기를 뛰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 때문에 퀸테로를 넣은 것 같은데 물론 퀸테로도 순간순간 센스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 선수 너무 살이 쪘더라고요. 기동성이 안 나오고 순발력이나 이런 게 떨어졌죠. 예, 좀 그러다 보니까 하메스가 빠진 거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보이기 시작을 했다. 연장전은 아르헨티나의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연장 전반 4분경에 니코가 이제 전환 패스 준 거를 데폴이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디마리아가 조금 볼을 끄면서 데폴의 전진을 기다렸다가 전진 패스 준 거를 데폴이 컷백을 줬는데 이게 그 쿠에스타 맞고 뒤로 흐른 거를 니코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했으나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막혔고요. 사실상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결국 아르헨티나가 이제 밀어붙이는 흐름으로 많이 갔어요. 네. 연장까지. 아르헨티나가 97분경에 알바레스와 메칼리스터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 빼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파레데스 그리고 로세소를 넣었는데 확실히 교체 선수의 퀄리티 차이가 확 나죠. 그 부분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뭐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사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주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메시 파트너로 고민을 그렇죠. 많이 했겠죠. 예. 알바레스를 쓸지 라우타로가 이번 대회 결정력이 좋으니까 예. 라우타로를 쓸지. 그리고 로세소도 대표팀만 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훨씬 보여주는 애국자용 선수기도 하고요. 111분경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골을 합작을 한 건데요. 로셀소의 결정적인 어시스트예요. 그렇죠. 예, 일단 뭐 파레데스가 전진 패스 준 거를 라우타로가 뒤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파레데스가 패스 준 거를 여기서 로셀소가 센스 있게 원터치로 돌려서 패스 연결해 준 거를 라우타로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골을 넣으면서 기선을 제압하자 아르헨티나가 이제 117분경에는 디마리아를 빼고 오타멘디를 넣으면서 수비를 강화했는데 이러면서 상당히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세 선수가 이번이 코파 아메리카 마지막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디마리아는 이제 교체되어 나오면서 또 울었죠. 네, 네. 근데 메시의 주장 완장이 디마리아한테 넘어갔고 그쵸. 디마리아의 주장 완장이 오타멘디한테로 넘어가게 된 거였죠. 메시는 이제 120분 정도 되니까 울다가 웃음을 활짝 예. 네, 울다가 웃어서
거기에 이제 털이 나는. 예. 네. 표정 변화가 그래서 계속 많이 이제 미화가 되더라고요.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내용 자체는 그래도 팽팽했습니다. 물론 슈팅은 콜롬비아가 더 많았거든요. 19대 11로요. 하지만은 니코 곤잘레스한테 결정적인 기회들이 많이 나오면서 유효 슈팅은 아르헨티나가 6대 4로 앞섰고 기대 득점도 아르헨티나가 1.1골로 0.87골에 콜롬비아에게 앞섰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점유율은 또 이제 콜롬비아가 56대 44로 앞섰고 그렇게 경기가 전개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칼로니 감독의 이제 아르헨티나가 경기 점유율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가는 운영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콜롬비아는 후반 중반 이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아르헨티나에게 밀리면서 사실 에너지 싸움과 선수들 교체 자원의 싸움에서 밀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력으로 좀 버틴 거죠. 예. 결국 점유율은 그대로 56%. 결국 좀 우위에서 결말이 젖었지만 콜롬비아는 약간의 한계를 보인 그런 또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기 시작하고 5분은 이제 아르헨티나가 공격을 했거든요. 하메스의 위치를 조정하면서부터는 콜롬비아가 정규 시간 거의 막판, 그러니까 교체 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공격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교체 카드를 전반 막판에 쓰고 또 이제 하메스까지 하면서부터는 다시 아르헨티나가 그렇죠. 공격을 주도하게 된 거죠. 저기도 그대로 나오네요. 후반 이후부터 연장까지 예. 골 들어가기까지의 이제 아르헨티나가 완전 주도하는 흐름에서 예. 결국은 그 이후에 약간 콜롬비아가 주도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결국 아르헨티나가 예. 한 번의 찬스에서 골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골을 넣고는 수비로 완전히 전환하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는 콜롬비아가 공격을 했으나 아르헨티나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게 또 있군요. 다비드 실바하고 오른쪽 토레스인데 중앙에 있는 선수는 다비드 비안지 아니면 또 다른 선수인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밑에는 알바레스, 메시, 에밀리아노. 예. 거긴 알아보겠고.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 세계 대회 연속 그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한 게 스페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유로 2008, 2010 월드컵 12. 그리고 유로 2012였는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역대 두 번째로 3회 대회 연속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죠. 2021년 코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2024년 코파. 아르헨티나가 그 이번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입으면서 원래는 우루과이가 동률이었죠. 예, 두 팀이. 15회로 공동 1위였는데 16회로 이제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다로. 더 놀라운 거는 아르헨티나가 2020년대 들어서는 A매치 56경기에서 단 2번 패했고요. 대단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사우디하고의 그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우루과이하고의 경기에서 패했던 거였고요. 4개 대회 우승 차지하면서 이 사이에 패배보다도 우승이 더 많다. 메시는 계속 트로피를 또 추가시켰고. 그렇죠. 코파 아메리카 우승 2회, 카타르 월드컵 우승 1회, 그리고 또 이제 피날리시모. 페널리시마. 예, 네. 그렇게 우승을 차지한 그렇죠. 거죠. 피날리시모는 이제 그 유로 우승팀과 코파 아메리카 코파 아메리카 우승팀의 그 대결. 예, 대결이죠. 메시가 개인 통산 4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물관 하나 차려도 되겠네. 그렇죠. 집에다가. 이거는 개인으로 따지면은 최다 우승입니다. 원래 네. 그가 뭐 다니 아우베스 같은 선수들이 최다 우승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이번 대회 5골로 대회 득점왕의 영예를 차지했는데요. 기대 득점이 3.3골이었어요. 결정력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라우타로도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무거운 짐을 이제 덜어놓게 됐다라고 홀가분한 기분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놀라운 게 221분 뛰면서 5골인 거거든요. 그러면 44분당 한 골을 넣은 거죠. 세계대회 연속 최우수 골키퍼를 수상을 한 건데요. 대단한 거예요. 2021년 코파 아메리카 네. 최우수 골키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또 이제 피날리시모도 그렇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까지. 키퍼가 골든글러브를 연속 3번 메이저대회 받는 게 이게 난 이거 별로 안 깨질 것 같아. 거기다가 저는 그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페널티킥 선방은 역대급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가 얘가 안 쫄아요. 간이 진짜 배 밖으로 나왔어요. 상대 도발하는 이번에도 딱 막 그 페널티킥 승부차기 들어갔을 때
막 이런 춤 추면서 상대 도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심판이 막 계속 이렇게 나왔거든요.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먼저 딱 키커 나오면 이제 도발하려고 벌써 딱 올라가서 심리전 하려고 그러는 거 심판이 좀 말리고 예.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MVP는 하메스에게. 하메스가 사실 이번 대회 진짜 전 경기 다 잘했거든요. 거기다가 무려 6도움을 올리면서 대단합니다. 예, 이게 그 코파 아메리카 역대 단일 대회 최다 최다 도움. 어시스트. 원래 종전 기록이 지난 대회 때 메시가 5개 어시스트. 예, 그걸 하나 더 넘어섰고 골까지 넣었었죠. 그래서 1골 6도움을 올린 거죠. 아르헨티나의 코파 2연패로 막을 내렸는데 글쎄요 이번 대회 사실 앞두고 우루과이를 우승국으로 꼽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네, 그렇죠. 비엘사 감독의 그리고 브라질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라질이 지금 오랜 기간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지를 못하고 예. 이번 대회에서도 좀 어이없게 또 8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브라질의 부진에 대해서. 남미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세대 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아르헨티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자유롭지는 못한 편에 속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데가 브라질하고 에콰도르 이 두 군데가 이제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긴 젊은 하거든요. 선수들로 뭔가 새롭게 예. 좀 하려고 그러죠. 브라질은 저는 감독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만 오매불방 보면서 임시 감독 체제를 우리처럼 두 명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팀을 만들지를 못한 거였죠. 사실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조금은 좀 경험 부족도 드러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도리발 감독 부임하고 평가전 결과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하고 잉글랜드 원정에서 패하지 않고 오는 모습들이 거기다 이제 엔드릭이 그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비니시우스가 그 중요 그 우루과이하고의 8강전을 앞두고 징계로 못 나왔죠. 예, 못 나온 것도 상당히 컸죠. 네이마르도 없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베테랑도 필요해 보이긴 하고요. 너무 그러니까 좀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조금은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엔드릭이 확실히 이 선수가 평가전에서는 재능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토너먼트에서는 버티는 힘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압박 같은 아무래도 것들이 있는 그런 거에서는 네. 그냥 엔드릭이 좀 빨리 커질 필요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콜롬비아나 우루과이 같은 팀들을 보면은 이번 대회 경기력이 좋았던 두 팀이잖아요.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 두 팀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루과이도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 조에서 16강도 못 갔던 팀이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비엘사 감독이 사실 55년생인데 예. 55년생인데 와서 이렇게 팀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20년 전부터 비엘사 감독을 주장했던 사람이긴 한데 예. 55년생인데 마지막 도전이 어디 있어? 사람이 뭐 나이만 먹는 거죠. 예, 그렇죠? 비엘사 감독도 와서 팀을 완전히 바꿔놨고 예. 로렌초 같은 감독, 좋은 감독이라는 걸 또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현민 기자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코파 아메리카가 유로보다 더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운영상의 이유도 있었다라고 봐요. 북중미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리면서 북중미 팀들이 참 이번에 합류를 해서? 예, 합류해서 이제 16개 16개 팀 팀으로 했잖아요.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별리그부터 약간 치열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됐고 왜냐면은 자칫 진짜 처음에 흔들리게 되면은 탈락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멕시코 같은 팀들이 이제 희생양이 됐던 그렇죠. 이유였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 굉장히 조금은 벼랑 끝 같은 그런 경기들이 전개가 됐고 저는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결승전 이전까지 승부차기를 연장전을 없앤 것도 좀 재미 요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로에서는 연장전이 있다 보니까 다들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길게 경기를 끌고 가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90분 이내에 더 한 수 위의 팀이 마무리 못 지면 승부차기 벼랑 끝 승부가 되게 맞아요.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텐션을 높여서 플레이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90분만 뛰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까지는 약간 연장전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의였는데 차라리 연장전이 없어지는 것도 축구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좀 비슷한 들긴 생각을 했어요. 예. 연장전 없이 하는 것이 선수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이번 경기 90분 후반전 들어서는 조금 텐션이 떨어졌거든요. 전반전보다. 이것도 연장전이 있어서 좀 연장을 고려한 그런 운영이 네.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어쨌든 이번 코파 아메리카의 운영적인 묘도 재미를 또 부추기는데 역할을 수행한 것 같고 아마 이번 대회 코파 아메리카 했던 그 운영 시스템을 또 유로나 우에파 쪽에서도 좀 잘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민 기자와 아주 심도 있게 또 기록을 또 위주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서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2부 또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리뷰를 또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김현민 기자와 같이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